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며칠 전에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다 같이 자살을 한 겁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9살 딸이 소아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데 몇 년째 치료하고 돈도 많이 들고 딸도 너무 아파하고 너무 마음이 착한 부모님이셨어요. 유서가 발견됐는데 우리 세 가족 합동장으로 부탁한다. 이런 착한 분들, 좋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정말 악마 같은 못되들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잘 살아요. 모든 돈과 권력은 악마들이 다 쥐고 있고 착하게 사신 분들은 살기가 힘들죠.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 아버지 45, 엄마 38, 딸 9살인데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어요. 번개탄을 피우고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가슴 아픕니다. 9살 딸아이가 소아 당뇨를 앓고 있어서 다년간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대요. 유서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예상 같은 거 많이 삭감을 했죠. 윤석열이 또 유서에 언니들한테 미안하다, 빨리 잊어달라, 장례는 우리 세 가족 합동작으로 부탁한다. 엄마 아빠 둘 다 일을 하면서 딸의 치료를 병행했대요. 일을 하면서 아픈 딸아이를 챙겨가면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랬던 좋은 분인데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약자들 어떻게든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의미 아닙니까? 이런 거 챙길 리가 없는 세상이죠. 과거에 송파 세모녀 사건도 기억을 하시나요? 병과 가난으로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월 9일날 당을 너무 많이 받지만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도 또 사시고 가계부를 100원 10원 단위까지 다 쓰시던 가정이 있고 돈은 없지만 폐를 안 끼치려고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도 사는 집이었죠.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도 사서 가난할지언정 법은 지키고 살려고 했던 적이 있다. 그나마 돈을 벌던 어머니가 다쳐서 식당을 그만두고 더 가난해지면서 한 달 뒤에 세 사람은 번개탄을 피워서 세상을 떠났어요. 유서가 있었는데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렇게 폐를 안 끼치려고 유서에 마지막 집세랑 공과금을 동봉을 하는 착하고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재명은 되게 가슴 아파했어요. 이재명은 출마 선언할 때 언급도 했죠.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모녀를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약자 편이에요. 이재명은 변함없이.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또 하셨는데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거는 내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은 좋은 집 이사도 가고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희망이란 게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근데 이제 90년대 지나고부터 희망이 없는 삶이 굉장히 정착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치 개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을 하셨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이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세요. 민주당 내부의 쓰레기들 보시고 수박들 데리고 대권 차지했어도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적폐청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피하 식별도 다 됐고 문재인의 실체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윤석열 미친 정권의 매운맛을 실제로 다 체험을 해보시고 윤석열을 찍은 분들이 이러면서 이재명이 되는 게 나아요. 대비 효과라고 있죠. 컨트라스트 효과라고. 윤석열 정권에서 최악까지 갔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 경제 전문가, 민생 전문가 이재명이 멱살캐를 한다면 얼마나 간극이 크겠어요. 보수 지지자들도 딱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된 게 낫습니다. 못하는 축구팀을 맡아서 계속 상승시키는 게 더 감독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상위권에 드는 팀을 맡아서 1등 못하면 그냥 못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이 꼴찌로 대한민국을 떡락시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등판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과 같은 개혁파 정권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판을 구축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우리가 또 좋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우리 국내 프로팀들 맡았는데 잘 못했는데 베트남 같이 좀 못하는 팀 맡으니까 쫙쫙 올라가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총선에서 이재명과 개혁파 의원들로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탄핵시키고 대통령 되는 게 나아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같은 가짜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캐릭터라서 조만간에 거덜이 날 거예요. 바닥이 보일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동훈도 가짜는 연예인 노름하면서 뭔가 터질 겁니다. 걔도. 송파 세모녀 사건이다. 태안의 세모녀 자살 사건. 이런 약자들의 서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특별 조사를 시켜요. 일부러 다 공무원들을 보내서 지금 돈벌이가 얼마나 되나, 어떻게 살고들 있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인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등 국가 세금, 시의 세금 이런 거 지원금 많이 받을 수 있게 찾아서 돈을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하죠?
나라에서 지원을 잘 모르시니까 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공무원들 보내서 퍼줄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퍼주는 거예요. 문재인을 강제 출당 조치시키면 좋은데 이재명은 지금 제 머리로는 이재명의 전략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제 가슴, 마음은 좀 답답한 게 없진 않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 이재명은 다시 민주당에 복귀를 하시더라도 민생 계속 챙길 겁니다. 그리고 김한규다 뭐다 해당 행위한들 하나도 징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들 피를 말려서 숨막히게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하는 판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슈는 경제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수박들 개혁했다고 잘라버렸다고 표가 늘어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민생 계속 챙기면서 공정하게 공천 작업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재명 민주당은 압승이에요. 김한규 얘도 좀 떨고 있을 거지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변함없이 대할 거예요. 웃는 얼굴로. 선량한 착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걔도 공범들이지만 친일 매국 세력들이 정치와 돈과 권력을 모두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헬조선을 만든 그 세력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죠. 그리고 그 세력들에게 부역한 문재인, 윤석열 이런 바지 사장들이 하라는 개혁 안 하고 서민 죽이는 일들 한 거예요. 문재인 임기 5년간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경제 좋다고 자꾸 찬양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았죠.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다 잘 나갔어요. 수경 원을 뿌렸는걸요. 미국은 7천조 원을 재난지원금 뿌리고 일본도 3천조 원을 뿌렸어요. 그 빚쟁이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매우 안정적인 40%대라서 더 풀어도 됐어요. IMF에서 오히려 권고를 내렸어요. 한 70%까지 뿌려도 된다. 그래서 이 불경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해줬는데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100% 보편 지원도 안 하고 금액도 줄이고 소상공인 100조 지원도 안 하고 그냥 영업 제한만 때려가지고 확진자 수 줄였다고 가와자찬만 했죠. 서민 경제에 파탄됐어요. 문재인 5년간. 그러니 불행한 나라 헬조선이 된 거죠. 삶의 질이 OECD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살기 편한 나라긴 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오신 탈북자분들이 자살을 하는 나라예요. 헬조선 맞지요.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친일 매국 세력들이에요. 기득권들, 거기에 부역한 문재인, 윤석열, 또 친문 적폐 세력들. 제발 개혁 좀 하고 공정한 세상만 좀 만들자.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그런 세상 만들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단한 걸 바랍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 한 자리씩 달라고 지지를 한 거예요? 우리들만 떼돈 벌게 해달라고 그런 세상 만들어달라고 지지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일반 서민이나 똑같은 형량을 받자. 똑같이 죄를 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똑같이 하자. 언론 보도도 공정하게 좌파다 우파다 진영 관계없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정치인들 있으면 똑같이 보도하고 똑같이 수사하고 이런 공정한 세상만 만들어도 우리 한민족은 능력치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알아서 성장해요. 자유도만 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넷플릭스에서 돈을 마음껏 주고 시간도 마음대로 주고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터치 하나도 안 할게. 이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멍석만 깔아주면 알아서 성장하는 민족성입니다. 일본 애들은 정반대예요. 얘들은 온갖 매뉴얼이다 계획이다 다 짜줘야 돼요. 아주 빡시고 그런 규정 매뉴얼 없으면 얘들 멍탑니다. 자유롭게 놀라 그러니까 하나도 못 놀아요. 제가 일본 대학생들 데리고 MT 몇 번 가보니까 와 얘네들 내가 술이고 뭐고 다 차에다가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마음껏 놀라고 했는데 놀지도 못해 얘들. 술도 안 마셔요. 한국은 알아서 놀잖아요. 알아서 또 성장하고. 일본 애들은 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하나. 놀라는 매뉴얼 계획도 써줘야 돼요. 로봇 같은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은 원래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한 수백 년간. 내 차 트렁크가 짜부가 될 정도로 술이랑 안주를 제가 돼지갈비도 막 묻혀가지고 몇십 인분을 해가지고 바베큐도 해주고 그랬는데 애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군대에 갔다 온 예비역 선배들이 나서서 아 교수님 저기 앉아서 맥주나 드시고 계세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 피우고 고기 굽고 알아서 다 하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애들. 계획표를 다 짜줘야 돼요. 임무 분담표 이런 거 해서 하나하나 다 정해줘야지 일을 하는 애들이지 판 깔아줘도 못 놀아요 애들. 그러니 예술적 재능 미적 재능 없죠. 연예계 아이돌 그룹들 수준 보면 저질이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일제의 주입식 교육이다 구타다 두들겨 패기 좁은 교실 안에다가 학생들 몰아넣고 나 두들겨 패서 암기식 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성에 안 맞는 일본식 교육을 받아오니까 되게 학창시절이 똑같았죠. 맨날 얻어 터지러 학교를 갔어요. 빠따 맞으러 가고 싸대기 맞으러 가고. 하여튼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가장 소중한 세상이 됐으니 이재명도 민생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이득이 되나 이런 게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민생 챙기고 이런 사람들도 인기 많게 지지율 높아지고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고 그게 또 민주적인 선진적인 정치판이고. 국가별 자살률 추이가 한국도 많이 올라갔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좀 내려갔어요. 근데 2017년 문재인이 되고 또 쫙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때 살기 좋았다면서요? 자살률 매우 상승했어요. OECD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문재인만의 업적은 아닌데 이런 같은 세상, 탈북자도 자살하는 더러운 세상 좀 바꿔보라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으쌰으쌰해서 180석 밀어주고 80% 이상의 지지율까지 만들어줬었잖아요. 뭐 했냐 이겁니다. 오히려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좋아진 게 없어요. 좋아진 거 뭐 있어요? 문재인 임기 5년 지나고 나서 뭐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 없어요. 완전 속았죠. 문재인 정권 이후에 자영업자 자살 사망자가 18.7%나 증가했습니다. 영업 제한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선진 국가들처럼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들한테 무진장 뿌렸어야죠. 미국, 일본은 억대로 뿌렸어요. 저도 아직 일본 도쿄에 제 가게가 있는데 저는 망할 줄 알고 그냥 놔두고 왔는데 점장이 정부에 이거 신청하니까 돈 엄청 나왔다고 가게 몇 달 문 닫아놓고 놀러 다니고 신났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외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외교의 결과물이 뭔데요? 문재인 임기 5년간 외교 잘했다는데 무슨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직고봉 대통령 만들어서 한두 달 만에 국격 떡락시켰잖아요. 거기에다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은 남북관계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쇼만 했지 실제로 얻은 결과물은 뭐예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최종 결과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외교에서 잘한 거 없습니다. 쇼만 끝나게 탁현민이랑 김어준이 방송으로 찬양해줘, 탁현민이 쇼해줘, 양정철도 쇼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외교는 실제적으로 이룬 거 없어요. 러시아 제재에 너무 재빠르게 동참했어요. 겁내 빠르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하나 날라가 버렸어요. 우리 꿀 빨던 나라였는데 그 외교를 잘한 거라고요? 진짜 외교를 잘하려면 원래 문재인이 하던 방식대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돼요. 외교라는 거는 어디에 몰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러시아는 우리랑 친하게 잘 지냈고 우리가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였기 때문에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러시아는 수십 년간 한국한테 많이 퍼줬단 말이에요. 우리 무기 국산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로켓 미사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 많은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어요. 코로나 사태 때는 러시아 백신 우리가 좀 줄까? 이러고 소부장 일본에 공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움될 거 없을까? 요소수 사태 때 우리가 좀 도와줄까? 계속 우리 챙겨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수십 년간 싸운 우정을 단 한 칼에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좀 이따가 확실히 결정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대충 넘기고 이랬으면 러시아도 괜찮군. 한국이 의리를 지키는군 하면서 또 점수 딸 수 있고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거기서 판매하고 돈벌이 할 수 있고 문재인 욕하려면 한 달간 특집 방송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모든 걸 총정리하려면. 지금 우울증 공화국이 됐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인데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통계 보고서에서 100만 명이니까 실제로 병원에 안 가고 이런 분들 우울증 환자 포함하면 200만 명 넘겠네요. 우울증 공화국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 임기 5년간 더 극심해졌어요. 저도 우울증이 심각해졌어요. 문재인 임기 5년간. 그러니까 우울할 때 막스그라를 드십시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진위 개수라는 것은 소득 분배 수준이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IMF 때 진위 개수 빈부격차 지수가 32.1이었는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때 최대치가 32.5였어요. 근데 문재인 임기 때 코로나 사태 요 정도 때 33.2까지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을 존나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빈부격차가 더 커졌죠. IMF 때보다 못한 경제판이었다고요. 소득 주도 성장을 했지만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빚만 늘었어요. 문재인 임기 5년간. 빚쟁이만 됐습니다. 전 국민이 빚쟁이화.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예요. 가장 빚이 많은 개개인들, 가정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 우울증은 알아요. 제 청자분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거기에 저출산 예산을 문재인 때 146조나 썼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0.6대로 내려앉고 한민족 소멸 위기 상황이에요. 뭘 했을까 과연? 146조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과연 뭘 했지? 어떻게 이렇게 146조를 쓰고도 출산율을 떡락시킬 수 있지?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대요. 온라인몰 판매량에서 반려동물용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아 귀엽다. 유모차 보기 힘들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동네에. 시골에만 안 들린 게 아니고 도시에도 아이들 안고 유모차로 산책하는 엄마들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단이 몇 개씩 없어지고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출산율이라도 올리든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출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성공하신 분들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40대도 꽤 계시고 다 30대고 20대는 딱 한 분 있어요. 26세 딱 한 명. 다 3, 40대예요. 출산이 왜 자꾸 늦어지겠어요.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이에요. 나이입니다. 나이. 30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임신 성공률이 줄어들어요. 대학 졸업하거나 일을 하면서 돈벌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죠. 신랑이 돈벌이 해야 되니까 빨리 결혼 못하죠. 어떻게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값 겁나 올라가지고 전세 자금 마련하기도 벅차요. 젊은 청년들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 주택이라도 문재인 임기 때 좀 시도라도 해보든가. 기본소득 실험해보는 것도 똘똘 뭉쳐서 방해를 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청년 고독사도 많아요. 지금 청년들 이찍이라고 몰매라고 욕할 때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도 삶의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출산율이다 혼인율이다 다 떡락하고 자살률이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게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못한대요. 짝이 안 맞아요. 이제 앞으로 80만 명의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못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에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5명이 태어나서 맞는 짝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애민정신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통일 종전선언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정치인 별로 없어요. 외국인을 수입하겠다, 다문화 가정을 만들겠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다, 국제 결혼이다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사랑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 선택지가 없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된다. 베트남 가서 돈 주고 인력시장처럼 노예 골라오듯이 골라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참 별로고, 선택지가 없다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멋진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을까? 깜깜한 현실이에요. 문재인 때 146조를 저출산 예산을 썼고 또 2006년부터 한 15년간 280조 원을 저출산 예산을 썼는데 어디다 썼나 보면은 쓸데없는 데 무진장 썼어요. 군인 군무원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이거 뭔지 모르겠고, 국내 관광 지원, 지역 문화 진흥. 진짜 출산율을 올리려는 데 안 쓰고 관련 없는 데가 존나게 쓴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안 올라가지. 오히려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 아동수당 지원에는 2021년 기준으로 6조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문재인 임기 때 146조를 그냥 아이 날 때마다 1억씩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더 남는 장사에 훨씬 효과적이고, 아이 출산하면 1억을 만약에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만 명이면은 10조예요. 아이 하나 무조건 낳으면은 1억 줄게. 그러면 10만 명이면 10조고 20만 명이면 20조예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쓸데없는 짓들이나 하고 있어요. 비상구 그림에 왜 남성만 있냐, 또 페미 단체들이 난리를 친 것 같은데, 비상구 그림에 남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표현한 건데 여자가 없다고. 페미 세상도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자 그림을 넣는데요, 이게 남자가 아니고 그냥 인간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남자 표현하려고 했으면 고추라도 달아 놓든가. 그래서 여성을 표현한 비상구 마크를 넣는데요. 진짜 뻘짓한다. 와. 그럼 여자 가슴 튀어나오게 하고 치마까지 입혔으니까 남자도 앞에 고추를 달아라. 또 요 그림 가지고 여자들도 난리칠 거야. 가슴이 너무 크다, 너무 뚱뚱하게 그려서 여성들을 돼지로 모멸했다, 좀 날씬하게 만들어라. 미친 페미 세상을 만든 게 문재인의 업적이에요. 친분 세력들이 세상 분열시키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워라. 하여튼 이 미친 세상 만든 게 문재인이에요. 보수 적폐 정당의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런 거면 이해는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지만, 진짜 노무현의 적통이고 친구고 진짜 개혁하겠다고 하고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적폐청산을 지가 적폐인걸. 임기 5년간 146조면은 신생아 한 명당 1억씩 주면은 146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딴 데 안 써. 쓰지 마. 그냥 무조건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씩 준다. 이랬을 때 146조면 146만 명의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요. 매년 출생아,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깨졌어요. 그러면 지금 출산율을 2배로 올리려면 25조 쓰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이 하나 낳을 때 1억씩 주겠다. 그러면 25만 명한테 뿌리면 25조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잡다한 거 만들 필요 없이.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 부부들은 열심히 매일 이거 돈 버는 거야. 안 돼, 안 돼. 아, 나 밖에서 이제 술 안 마시고 집에 가서 아기 만들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있는 세상이 구현이 됩니까? 우리 1년에 하나씩 나서 3년 안에 3억 만들자.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요,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잡다한 저출산 협회네 연구기관이네 만들지 말고 그냥 1억씩 줘.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돈도 없는데 아기나 만들까? 이러면서 다시 늦둥이 만들고. 얼마나 좋아. 146조면 146만 명의 아기들에게 1억씩 다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디다 썼을까 과연 문재인은 146조를. 그러면 경제도 좋아지죠. 출산 관련된 산업들도 돈을 다 잘 벌게 되고. 문재인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건 꼭 파헤쳐 봐야 됩니다. 또 무슨 페미 관련된 데다가 여성 인권 한다고 돈 퍼주고 이랬겠죠. 국내힘 쪽 정치인들은 국제결혼 타령하고 있어요. 태경이 정부가 국제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독신 남녀, 비자발적 비혼은 사회적 위기를 부추기니까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정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되살리자. 그래서 국가가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도 효과적이다. 국내힘 쪽 애들은 친일 매국 세력들이니까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경계하는 애들 있죠. 왜냐면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다시 또 통일하자는 이런 여론이 들끓고, 이러니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좀 더 분열되고 이런 세상,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국민들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죠. 이거는 우리가 1만 년 가까운 우리의 문화와 그 말과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왜 통일이라는 길을 놔두고 아주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나. 내가 외국인들을 싫어하고 국제결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자꾸 보수 적폐들은 국제결혼 타령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보수 민족주의자니까. 하태경은 통일운동을 하던 막신 좌파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임수경과 친구. 근데 왜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저출산 해결법을 국제결혼으로 자꾸 이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합니까? 변절한 거죠.
통일까지 안 해도 돼요. 종전선언만 해서 교류만 해도 진짜 우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계속 하락하는 것도 일거에 매년 7% 성장 가능합니다. 종전선언만 해도 한국은, 북한은 15% 이상 성장 가능. 거기에 경제가 좋고 북한 쪽에 일자리가 넘쳐나면은 다들 취업 잘 되고 외국 유학 안 가고 한국말만 해도 다 취업되는 세상이면은 당연히 출산율 올라가죠. 혼인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북한 여성분들과 한국 남성, 또 한국 여성과 북한 남성 계속 교류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고, 개성공단뿐만 아니에요. 공단이 지금 수십 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그리고 취업률도 해결돼, 출산율도 해결돼, 경제 성장 정체된 것도 해결돼. 정말 일석삼조 4조 좋은 효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정치인들은 종전선언이다, 통일이다 이런 언급을 안 하고 자꾸 국제결혼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민족주의를 자꾸 희석시켜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라지 않는 한국인으로 변모시키려고 할까? 아주 안 좋은 행태예요, 이거는. 한뚜껑도 이민청을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출입국 관리소 정도만 있으면 되지. 무슨 이민청을 만들어서 미국과 같은 이민국가를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크게 성장해 왔던 건데 다문화 가정 행복하고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들도 많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노예처럼 팔려오는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북한의 아름다운 여성들 한국의 지방에서 농사짓는 노총각분들하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적배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선택지가 아예 없으면 몰라도 왜 자꾸 이민 받아들이자 그래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동포 이민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죠. 우리 이민 정책 조선족 대거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조선족 중국 동포 여러분들 오는 건 좋긴 한데 저출산 대책을 이걸로 민다는 것은 좀 불순한 의도예요. 권력자들, 친일 매국 세력들은 통일을 싫어하죠, 당연히.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태 권력들은. 미국의 유태 권력, 민주당, 일본의 자민당은 한반도를 어떻게든 분열시켜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고 싫어합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4.19 혁명 이후에 남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 메가라기가 미국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CIA 공작에 의해서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건 CIA 공식 문서가 해제돼가지고 나온 팩트입니다. 통일하면은 부작용들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국인 받아들이면 부작용 없냐? 이 바보들아. 그나마 덜하죠. 그래도 말이 통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랍 중동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우르르 다 와서 그러면은 사회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요. 유럽의 중동 난민들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중동 아랍 무슬림들로 점령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국 남자 신생아 이름 1위가 무함마드예요. 세기 지날수록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영국 17.2%고 2050년으로 치자면 예측치. 프랑스 18%, 독일 19.7%예요. 스웨덴은 인구의 3분의 1이 무슬림 인구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무진장하게 출산을 많이 해요. 출산 무진장해서 나라를 자기네들이 접수를 해버리는 스타일들이라서 섣불리 외국인 이민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중동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은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려요. 급속하게. 독일에 터키 사람 되게 많아요. 예전부터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급격한 국제결혼과 이민을 갑자기 받아들인 거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